오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은 영조 이금의 정비로 33년간 최장수 왕비로 있었지만 영조의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정성왕후 서씨 이야기입니다. 정성왕후 서씨는 본관은 대구 달성군으로 달성부원군 서중제의 딸이며 숙종 18년인 1692년에 태어났습니다. 숙종 30년인 1704년에 12살의 나이에 11살, 연인군 이금과 혼인하여 달성 군부인에 책봉되고 경종 1년인 1721년에 경종이 연인군을 왕세제로 책봉함에 따라 세제빈이 됩니다. 그리고 경종 4년인 1724년에 경종이 갑작스럽게 승하해 임금의 상징인 어보를 이어받은 남편 연인군이 왕위에 오르자 정식 왕비가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불화로 영조와의 사이에서 소생은 없으며 창덕궁 대조전 관리각에서 영조 33년인 1757년 2월 15일 66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승하할 때까지 무려 33년을 재위하여 역대 조선 왕비들 중에서 가장 재위 기간이 길었던 왕비였는데 능호는 홍능입니다. 야사에는 정성왕후가 연인군 시절에 영조에게 시집온 첫날 있었던 일 때문에 소박을 맞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혼인 첫날 밤 영조가 정성왕후의 손이 참 곱다며 감탄했는데 정성왕후가 무심코 반가에서 태어난 덕에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아서 그렇다고 대답해 영조의 눈밖에 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박 맞을 만큼 잘못한 말인가 싶겠지만 영조에게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데 마누라의 대답을 출신이 미천한 자기 어머니인 숙빈 최씨를 모욕한 것으로 잘못 받아들인 것입니다. 숙빈 최씨는 천한 무술이 출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출신이 불분명해서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한 탓에 손마디와 뼈마디도 굵고 손이 되게 거칠었다고 합니다. 이밖에 정성왕후의 조카인 서덕수 때문에 곤경에 처한 일이 있어서 영조가 정성왕후를 미워하게 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서덕수는 경종을 죽이고 연인군을 옹립하려는 삼수의 옥의 주모자 중 하나로 영조에게 저하를 위해 모의하고 있으니 알아두시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덕분에 영조는 이복형 경종 앞에서 폐쇄제를 자처하며 무릎 꿇고 부들부들 떨어야 했는데 서덕수의 발언을 세상에 알린 게 다름 아닌 영조라 그 말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삼수의 옥 수사 도중에 목호룡의 고변으로 영조의 첫 아들 효장세자를 낳은 정빈위 씨의 죽음도 서덕수가 경종 암살을 위해 구한 독약의 시험 대상으로 독을 먹였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의하면 신하들이 중궁전보다 세자빈 거처에 들어가는 진상품이 많아 중궁전의 체면이 맞지 않으니 진상품을 늘리자고 하자 세자빈 라인이 많아 그런 것이라며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또 중궁전에 들어가는 약에 대한 표지를 내림이 늦어 중궁전에 들어가는 약이 매번 늦어진다고 하자 도제조가 서씨 일가의 서명균인데 설마 늦겠냐고 했습니다. 서명균에게 중궁전의 약은 그들 집안일이니 알아서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고 변명했는데 신료들은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는데 확인해보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두 부부 사이가 최악인 건 궁궐 내에서도 공공연한 일이었는지 정성왕후는 승하하기 14년 전인 1743년부터 영조에게 통증을 호소했으나 영조는 담증을 갖고 엄살 부린다고 무시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용태를 진찰한 의관도 애초에 영조가 자기 마누라 얘기라면 들은 척도 안 할 것이니 영조를 모시는 내시에게 대신 보고할 정도였습니다. 영조 28년인 1752년에는 중전의 회갑인데 할애를 드리게 하자는 우의정 김상로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사도세자에게 내 엄마의 회갑이라고 잔치까지 크게 벌일 것이 있냐는 글을 보내기도 합니다. 사도세자를 직접 낳은 생모는 영빈이시지만 왕의 자녀는 모두 공식적으로 왕비의 자녀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우의정 김상로가 중궁전의 회갑에 할애를 드릴 것을 청하였는데 허락하지 않다. 임금이 대신과 예조의 당상을 속여나왔다. 우의정 김상로가 중궁전의 회갑에 할애를 드릴 것을 극력 청하였는데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청을 따르지 않는다는 뜻으로 글을 지어 충방관으로 하여금 세자에게 가서 전하도록 하였다.
문학 박사누리 가서 고한 뒤에 또 청대하니 임금이 불러 물었다. 박사누리 말하기를 동궁이 이 하교를 받고 매우 실망하며 말하기를 내가 평소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고는 이어 잠자리에 들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나치구나 하였다. 영조실록 78권 영조 28년 11월 23일 첫 번째 기사. 그로부터 15일 후 영조는 양이 파동을 벌여 홍역을 앓다 나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던 병약한 사도세자를 눈밭에서 양의를 한다는 전교를 거두어 달라게끔 석고 대죄를 제대로 시켰습니다. 1757년 승하 직전 영조실록과 한중록에 따르면 심하게 각혈을 하고 팔 다리가 심히 부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위궤양의 부정맥이 겹쳐서 세상을 떠난 걸로 보이는데 영조의 태도는 막장이었습니다. 중궁이 피를 토하여 약방에서 주원에 옮겨 직숙하다. 중궁전이 편찮은 까닭에 약방에서 주원에 옮겨 직숙하였다. 당시 곤전이 피를 토한 것으로 인하여 원기가 갑자기 가라앉았는데 연달아 3달을 올렸지만 조금의 동정이 없었으므로 상하가 허둥지둥 어쩔 줄을 몰라 하였다. 영조실록 89권 영조 33년 2월 14일 첫 번째 기사. 영조는 죽은 마누라의 빈소를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우연히 같은 날 사망한 화와농주의 남편인 사위 정치달의 문상을 갔습니다. 궁중 예법에도 어긋나고 인간적으로도 너무 지나친 처사라 대신들과 대간이 경악해 심하게 반대했지만 영조는 반대하는 대간들을 모조리 채차해버리면서까지 인정머리 없이 강행을 했습니다. 일성이 정치달이 졸하자 곡반을 하고 이를 만류한 삼사신하를 채차시키다. 이날 일성이 정치달이 졸하였다. 예단이 먼저 들어오고 조금 있다가 중궁전이 승하하였으므로 여러 신하들이 장차 곡반에 나가려 하는데 갑자기 좌의정과 우의정을 입시하도록 명하여 이렇게 만극한 시기를 당하여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만극한 일을 하시려 합니까? 하니 임금이 잇따라 엄중한 하교를 내렸으나 이채중이 눈물을 흘리며 더욱 힘껏 간증하였다. 임금이 진노하여 이채종에게 물러나도록 명하였는데 이채중이 말하기를 신은 청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면 감히 물러날 수 없습니다. 하자 임금이 이채종의 직임을 채차하도록 명하고 인해서 한문을 닫고 마침내 보련으로 연영문을 나갔다. 대간과 옥당에서 앞으로 나와 다투어 고집하자 임금이 또 모두 체임하도록 명하였다. 대사관 이득종이 말하기를 신의 관직을 체임하더라도 전하의 이번 행차는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3사의 신하를 중도 부처하도록 명하였다가 조금 뒤에 단지 채차하도록 명하였다. 영조실록 89권 영조 33년 2월 15일 세 번째 기사. 이후 불과 한 달 후인 3월 26일 대왕 대비 인원왕후마저 승하하면서 완충장치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영조와 사도세자의 사이는 최악으로 치달아 듣도 보도 못한 비극적 스캔들 사건이 일어납니다. 죽은 후에도 같은 곳에 묻히지 않고 한양을 기준으로 서로 정반대 지역에 묻힌 건 영조의 뜻이 아니라 정조가 정순왕후 김씨를 배려한 탓이었다고 합니다. 과거 문정왕후도 중종이 장경왕후랑 묻힌 꼴은 못 보겠다고 이장을 했으나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곳이라 무산되었는데 문정왕후나 정순왕후나 남편에 대한 정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영조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 뒤늦게나마 미안했는지 오히려 정성왕후 옆에 묻히려고 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조는 지금의 월릉 자리에 영조를 장사 지냈는데 원래 효종이 매장되었다가 비가 셀 우려가 있다고 천장된 흉지이자 파묘 자리로 성물이 해를 거르지 않고 기우는 등 최악에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더군다나 경종을 여기에 장사 지내자는 신하들의 주청에 영조는 국장에 어떻게 파묘 자리를 쓰겠느냐고 물리쳤던 적도 있었는데 손자에 의해 민간에서도 외자리로 기피하는 파묘 자리에 잠든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손자인 정조가 할아버지 영조에게 불효했다고 보기는 힘든데 정조의 영조에 대한 효성 하나는 지극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불행한 여인이라 단명했을 것으로 오해하겠지만 실제로는 장수했는데 영조 33년인 1757년에 승하했을 때 그녀의 나이는 만 65세였습니다.
남편에 미치지 못해서 그렇지 당시 기준으로 꽤 장수한 것인데 이모와 변이 발생했을 당시 영조와 사도세자가 마지막으로 찾은 장소가 바로 정성왕후의 위패가 있는 창경궁 휘령전이었습니다. 위패에 절을 한 직후 갑자기 영조는 여러 신하들 역시 신의 말을 들었는가. 정성왕후가 정령하게 나에게 이르기를 별난이 호흡지간 사이에 달려있다고 말하였다 주장하며 사도세자를 처단합니다. 남편 영조와는 사이가 안 좋다 못해 최악이자 막장 그 자체인데 영조는 아예 정성왕후를 창덕궁 변두리로 보내고 자기는 경희궁에 있으면서 문안이나 안부 등 거의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성왕후의 환갑잔치도 수괴 문씨의 건방진 말 때문에 인원왕후가 버르장머리를 고쳐준다고 사도세자와 세자의 생모 영빈 이씨가 보는 앞에서 떼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다가 영조한테 발각돼서 파토가 납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사도세자는 눈물을 왈칵 쏟으며 통곡하는데 자기는 늦게 와서는 슬퍼하는 사도세자더러 네 옷꼬라지가 그게 뭐냐고 꾸중만 했답니다. 옷대님이 저하고 일어나면서 풀린 건데 아버지는 돌아간 정성왕후에 대한 조문은커녕 조문하면서 엎드려 오는 세자의 통곡 소리를 듣고 꼴 보기 싫었는지 옷대님 풀린 것을 꼬투리 잡아 뭐라 한 것입니다. 사도세자와는 친아들이 아님에도 의외로 사이가 좋았는데 자녀를 낳지 못해 후궁 영빈 이씨 소생인 사도세자를 친자식처럼 돌봤다고 합니다. 실제로 정성왕후 생전에 사도세자가 왕세자로 책봉되면서 생모였던 후궁 영빈 이씨의 자식에서 중전 정성왕후의 자식으로 양자 입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인 인원왕후와 더불어 사도세자를 친자식처럼 아끼고 보호하는 인물이었고 사도세자도 영조의 학대 속에서 따뜻하게 대해주는 정성왕후에게 의지해 극진히 대우했다고 합니다. 정성왕후가 승하하자 사도세자가 밖에서 소자가 왔다며 엎드려 통곡했을 정도로 어찌 보면 정성왕후도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중압감을 주는 처지를 보고 동병상련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말이 아들이지 사도세자가 영조의 늦둥이 아들이라 정성왕후와도 나이가 40년 이상 차이가 나서 당시 기준으로는 할머니와 손잡벌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폐비가 되지 않았을 뿐 내쫓기지 않은 조선의 왕비 중 제일 비극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몇십 년 동안 남편인 영조에게 홀대받은 것으로도 모자라 영조는 정성왕후의 죽음을 그녀가 친자식처럼 아낀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말실수를 한 것이든 조카 때문에 곤란에 처한 것이든 둘 중 어느 것이 사실이든 정성왕후가 크게 잘못한 것은 사실상 없는데도 영조 혼자 착각하고 의심하여 홀대를 수십 년 동안이나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못난 남편 탓에 폐비가 되기는 했지만 정작 자신은 남편과 사이가 괜찮았던 연산군의 왕비 폐비 신씨보다 비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수한 영조의 출연작들에 비해 출연 빈도가 적은데 거꾸로 말하면 많은 작품들이 최소한의 고증과 구색엔 신경을 썼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조선 왕조 500년 한중록 편에서는 김혜경이 대왕의 길에 서는 문예지가 동의에서는 신규리가 아역을 정모래가 성인 역을 했고 해치에서는 최수임이 연기를 했습니다. 영화에서는 상혜원에서 박신혜가, 사도에서 박영신이, 궁합에서는 김불예가 각각 연기를 했습니다. 오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은 영조 이금의 정비로 33년간 최장수 왕비로 있었지만 영조의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정성왕후 서씨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